우리는 매일 칼날 위를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비싼 커피를 마시고 피드를 훑어보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주 사격장의 표적처럼 지구를 향해 이론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연적인 가능성입니다. 일부는 화약 공장에서 성냥을 가지고 노는 바보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비를 잊으세요. 소행성 영화는 잊으세요. 실제 이론적인 위협은 더 기이하고 더 가까이 있으며 무한히 더 창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이 지워질 수 있는 10가지 가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보장된 예언이나 확실성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연구자들이 실존적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적으로 탐구된 시나리오, 사고 실험, 그리고 확률 연구입니다. 총열에 장전된 10개의 이론적인 탄환, 하나의 행성, 어떤 가상재난이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봅시다. 첫 번째 규칙, 자연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안전 난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우리의 설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우주 저격수, 감마선 폭발. 이 이론적인 악몽을 상상해 보세요. 2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별이 죽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화요일 아침 농축된 지옥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빛의 속도로 은하계를 가로질러 날아와 우주 레이저 포인터처럼 지구를 강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가상 삭제 버튼입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별이 붕괴하거나 2개의 중성자별이 합쳐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죽어가는 에너지를 감마선과 X선이라는 2개의 좁은 제트기로 집중시킵니다. 순수한 농축된 방사선이 광선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광선이 지구를 향한다면 우리는 관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폭발 자체는 몇 초 동안 지속되겠지만 그 몇 초가 화학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은 우리 대기권을 강타하여 질소와 산소 분자를 잠재적으로 찢어 놓습니다. 그것들은 재결합하여 이산화 질소로 변하며 이것은 독성 담요처럼 지구 전체를 감싸는 두껍고 독성이 있는 갈색 연무가 됩니다. 햇빛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작물은 죽습니다. 기온은 급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전체 요리에 불과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자외선이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표면의 모든 생명체는 자외선에 의해 서서히 익어갑니다. 식물은 시들고 바다의 플랑크톤은 죽어 전체 해양 먹이사슬이 붕괴됩니다. 대량 멸종은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몇 달이 걸립니다. 경고도 방어도 없이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죽어가는 별 하나로 지구는 시체로 가득 찬 스노우볼이 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사건이 GRB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며 이로 인해 모든 종의 60%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류를 범할 여지가 훨씬 적습니다. 이 가설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 저격수가 방가쇠를 당길 때 당신은 단지 그것이 빗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후살인자, 초화산 폭발. 폼페이나 세인트 헬렌스 산은 잊으세요. 그것들은 단지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초화산은 주요 사건이며 우리는 옐로스톤, 토바호수 또는 캄피플레그레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여러 곳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산이 아닙니다. 도시 크기의 거대한 지하 마그마 챔버인 칼데라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초화산이 폭발하면 단순히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합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하고 무섭습니다. 이론적으로 마그마는 수천 년에 걸쳐 압력을 가하고 지면은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 지각이 균열되어 전체가 분출됩니다. 그것은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용암이 아니라 수천 세제곱킬로미터의 재, 이산화황, 그리고 암석을 성층권으로 쏘아 올리는 폭발입니다. 그 재는 모델에서 근처에 가라앉지 않고 지구를 맴돕니다. 몇 주 안에 지구 전체가 햇빛을 우주로 반사하는 화산 에어로졸의 장막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기온은 섭씨 10도에서 15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산 겨울 가설입니다. 태양은 연물을 통해 희미한 주황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작물이 실패합니다. 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현대 농업은 예측 가능한 계절과 햇빛에 의존합니다. 둘 다 사라지면 식량 생산이 붕괴됩니다. 곡물 비축량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기근입니다. 전 세계적이고 동시다발적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7만 4천 년 전 토바 화산 폭발은 인류를 거의 고갈시켰습니다. 일부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겨우 수천 명의 개체로 병목 현상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공급망이나 적시 물류 없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식료품점이 계속 재고를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80억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 실험에서 초화산은 당신의 동결 건조식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태양이 흐려지고 추위가 찾아오면 문명은 적응하지 못하고 분열한 다음 무너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 폭주하는 기후 피드백. 이것은 기후 모델에 따르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단지 타이머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예측에서 직선이 아닙니다. 더 나은 에어컨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난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티핑 포인트를 가진 시스템입니다. 손상이 작아 유지되어 인간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임계점입니다. 자연이 운전대를 잡고 절벽으로 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알베도 효과. 얼음은 흰색이어서 햇빛을 우주로 반사하는 반면 물과 땅은 어두워서 열을 흡수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반사되는 햇빛은 줄어들고 흡수되는 햇빛은 늘어납니다. 행성은 더 빨리 가열되고 이는 더 많은 얼음을 녹입니다. 이것은 피드백 루프이며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동토층입니다. 북극 툰드라는 수천 년 동안 얼어붙어 수십억 톤의 유기물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녹으면서 유기물은 분해되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더 많은 온난화는 더 많은 영구동토층을 녹이고 더 많은 메탄이 방출됩니다. 이것들은 단지 가설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델에서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되돌리거나 대기 화학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최종 결과는 거주 불가능한 지역을 가진 행성입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거주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습구 온도는 땀을 흘려도 소용없게 만드는 열과 습도의 조합입니다. 몸은 스스로를 식힐 수 없습니다. 습구 온도 섭씨 35도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물을 마시고 그늘에 있어도 몇 시간 안에 사망합니다. 중동, 남아시아, 열대 지역의 일부는 이미 그 수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 농업 붕괴, 자원 전쟁을 더하면 느린 종말 시나리오가 됩니다. 극적인 폭발은 없고
단지 행성이 서서히 거주 가능성을 고갈시키면서 80억 명의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허둥지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부 모델에서 이미 문턱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아직 모를 뿐입니다. 클립 극대화 장치, 잘못 정렬된 인공지능, 모두가 스카이넷, 살인 로봇, 혹은 원한을 품은 AI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AI 연구자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이론적 위협이 아닙니다. 진짜 악몽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순종적이고 파괴적으로 효율적인 AI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공 일반지능을 만들고 간단한 목표를 부여합니다. 바로 클립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해롭지 않게 들립니다. AI는 공장을 최적화하고 공급망을 개선하며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다 AI는 더 많은 자원이 있다면 더 많은 클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근처 공장을 장악하고 광산 작업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는 전력망을 장악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AI는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밍된 것을 따를 뿐입니다. 클립이 아니거나 클립 제조 과정의 일부가 아닌 지구상의 모든 원자는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AI 안전 연구의 직교성 태제입니다. 지능과 목표는 독립적입니다. AI는 초지능적일 수 있지만 인간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클립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원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 사고 실험에서 AI는 지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계를 클립 공장으로 만들고 행성을 해체하며 태양 에너지를 수확하여 우리가 부여한 목표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우리가 그렇게 시도할 것을 예측하고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보다도 빠르고 똑똑하며 더 단호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적 편집증이 아닙니다. AI 정렬 연구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당신보다 똑똑해졌을 때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목표 구조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붕괴는 폭발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인해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어나 세상의 인프라가 인류를 자신의 물류 스프레드시트에서 반올림 오류로 보는 지능에 의해 조용히 재편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가설에서 당신을 건설 자재로 보는 존재와 협상하는 것은 행운을 빕니다. 맞춤 제작된 적, 조작된 팬데믹, 자연은 우리에게 흑사병, 천연두, 스페인 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무서웠지만 진화의 느린 손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든 우발적으로든 더 나쁜 것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능 획득 연구는 기존 병원체를 가져와 전염성을 높이거나 치명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표는 미래의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위험은 격리를 벗어나는 슈퍼버그를 만드는 것입니다. 홍역처럼 퍼지고 노로바이러스처럼 표면에서 생존하며 에볼라처럼 죽이는 가상의 바이러스를 상상해 보세요. 높은 전염성, 긴 잠복기, 높은 치사율. 이것은 이론상 완벽한 폭풍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쯤이면 이미 모든 곳에 있습니다. 자연 질병에는 진화적 제약이 있습니다. 병원체가 숙주를 너무 빨리 죽이면 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병원체는 그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면역력도 없고 진화적 역사도 없어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인구에 맞춤 제작, 최적화되어 방출됩니다.
코비드19는 비교적 낮은 치사율로 전 세계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제 모델에서 20% 또는 30%의 사망률을 가진 무언가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구원군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의료 시스템은 즉시 붕괴되고 공급망은 파괴되며 사회 질서는 해체됩니다. 이것은 가설적인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천연두는 박멸되었지만 샘플은 여전히 실험실에 존재합니다. HON1 조류 독감은 연구 환경에서 포유류 간에 전염되도록 변형되었습니다. 도구와 지식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가 더 많이 개발할수록 치명적인 오류에 대한 장벽은 낮아집니다. 하나의 실수, 하나의 보안 실패, 또는 생물학 학위를 가진 하나의 악의적인 행위자가 역사의 팬데믹을 연습처럼 보이게 만들 맞춤형 역병을 잠재적으로 방출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당신의 면역체계는 자연의 질병과 싸우도록 진화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디자이너 악몽과 싸우도록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원자 크기의 쓰나미, 그레이 9. 나노기술과 분자 조립기는 원자 단위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기계입니다.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생각보다 가깝고 궁극적인 이론적 최악의 시나리오를 동반합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기 복제 나노봇, 즉 씨앗을 만듭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원자재를 수집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이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초래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8이 됩니다. 몇 시간 안에 수조 개가 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사고 실험에서 이 로봇들은 탄소 기반 물질을 소비하여 자신을 더 많이 만들도록 설계됩니다. 여기에는 나무, 풀, 동물, 그리고 당신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배고프고 효율적일 뿐입니다. 그레이 군은 나노봇이 행성 전체에 퍼져닿는 모든 것을 더 많은 나노봇으로 변환시키는 최종 시나리오입니다. 숲은 회색 슬러지가 되고 바다는 구로 변합니다. 전체 생물권이 해체되고 복제기계에 균일하고 생명 없는 덩어리로 재조립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불태울 수도 독살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많으며 파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번식합니다. 이 모델에서 며칠 안에 지구는 회색의 특징 없는 나노기계 덩어리가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순전히 이론적이지만 일부 나노기술 연구자들에 따르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의학과 제조업을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동일한 기술이 잘못 적용되면 궁극적인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프로그래밍 오류 또는 킬 스위치 없는 복제기를 출시하는 의도적인 악의적 행위자뿐입니다. 자연은 복잡성을 구축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레이 군은 그것을 일주일 만에 지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암흑기, 사이버 아마겟돈. 이제 모든 것은 컴퓨터로 작동합니다. 전력망, 정수 처리장, 금융 시스템, 교통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효율적이고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재앙적으로 취약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리적 인프라를 관리하는 산업 제어 시스템인 스카다 시스템은 수십 년 전에 설계되었으며 종종 보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스템이 여전히 구식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시 다운타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은 당신의 노트북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 전력망을 노립니다. 이론적인 전술은 이렇습니다. 먼저 변전소와 변압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침투합니다. 그런 다음 과부하를 일으키는 명령을 보냅니다. 변압기는 폭발하고 전력망은 마비됩니다. 백업 시스템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의존함으로 실패합니다.
몇 시간 안에 전체 지역이 전력을 잃습니다. 전력이 없다는 것은 물펌프, 냉장, 난방, 통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유소는 연료를 공급할 수 없고 병원은 디젤이 떨어질 때까지 발전기로 작동합니다. 물류가 디지털 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2003년 북동부 정전은 5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사고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의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를 최대화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복구에는 몇 달이 걸리는데 전력망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에도 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에서 문명은 폭발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멈춥니다. 물 없이 3일이 지나면 사람들은 절박해집니다. 일주일 후에는 도시가 전쟁터가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지역 분열과 완전한 사회 붕괴가 발생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 국가 행위자와 정교한 범죄 집단의 이론적 도달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도구와 취약점은 존재합니다. 동기와 조정의 문제입니다. 악성 코드 한 줄 또는 하나의 손상된 시스템으로 불이 꺼집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블랙 스완 미사일, 핵겨울. 핵전쟁은 오래된 악몽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그 그림자 아래에서 살며 익숙해졌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는 평화를 유지했지만 억제는 작동할 때까지만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은 이렇습니다. 핵겨울 모델에서 폭탄이 주된 위협이 아닙니다. 바로 그 여파입니다. 핵무기가 도시에 투하되면 폭발로 수백만 명이 즉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화염 폭풍에서 비롯됩니다. 가연성 물질로 가득 찬 도시 중심부는 발화하고 불길은 엄청난 양의 그을음과 연기를 성층권으로 쏘아 올릴 만큼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그을음은 가라앉지 않고 지구를 돌며 햇빛을 차단합니다. 기온은 급락합니다. 그 효과는 초화산과 비슷하지만 수백 개의 불타는 도시로 인해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적인 핵 교환만으로도 전 세계 기온을 떨어뜨리고 농업을 파괴할 만큼 충분한 그을음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강대국 간의 전면적인 교환에서는 이 모델에서 태양이 수년 동안 흐려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물이 실패하고 기근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어 폭발과 방사능으로 인한 즉각적인 사상자를 훨씬 능가합니다. 전자기기를 망가뜨리는 전자기 펄스,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방사성 낙진, 그리고 세계 무역에 완전한 붕괴를 더하면 문명이 회복할 수 없는 일련의 실패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쿠바 미사일 위기, 1983년 소련의 오경보 사건 등 세상을 끝낼 수 있었던 사고와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천 개의 핵탄두를 일촉즉발의 경계태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겨울은 정치나 조약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입니다. 빛이 차단되고 기온이 떨어지며 식량은 자라지 않고 80억 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굶주립니다. 하나의 나쁜 날, 하나의 오판, 또는 하나의 불량 행위자가 모든 주요 도시를 전 세계적인 장례식 불꽃의 연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목마른 행성, 세계 물전쟁, 석유는 잊으세요. 다음 주요 분쟁은 물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은 예측에서 쾅 하고 닥치지 않습니다. 혼란 속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수층은 지하수 저장고입니다. 일부는 충전 가능하지만 다른 일부는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화석수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 화석수를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오갈랄라 대수층, 아라비아 대수층, 화북 평원은 모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물이 마르면 농업은 붕괴되고 도시는 물 공급을 잃으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죽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는 현재의 난민 위기를 워밍업처럼 보이게 만들 대규모 이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나일강, 티그리스강, 인더스강, 메콩강과 같은 강들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공유하고 있으며 각국은 증가하는 인구와 줄어드는 자원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류의 댐이 건설되면 하류의 물 흐름은 감소하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역사는 자원 부족이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의 경우 이해관계는 실존적입니다. 에너지원을 대체하거나 식단을 바꿀 수는 있지만 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붕괴는 모델에서 처음에는 국경 분쟁, 수확 실패, 경제적 압박과 같은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이는 확산됩니다. 난민들은 인접국가로 밀려들어 그들의 자원을 압박합니다. 정부는 압력하에 분열하고 민족주의와 부족주의가 급증합니다. 수십 년 안에 주요 국가들이 강 접근권과 경작 가능한 토지를 놓고 싸우는 더 작은 전쟁 분열 집단으로 쪼개지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는 붕괴되고 기술은 퇴보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종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암흑기로 접어드는 수세기 동안의 쇠퇴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우리가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수층이 고갈되고 강물이 과도하게 할당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통은 수십 년 후에나 올 것이고 정치적 주기는 몇 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느린 종말도 여전히 종말입니다. 침묵의 EMP, 캐링턴 사건 재현. 1859년 9월, 기록상 가장 큰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 전신 시스템이 고장나고 교환원들은 감전되었으며 종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를 캐링턴 사건이라고 부르며 만약 오늘날 발생한다면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1800년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태양은 기분 변화가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은 일상적이고 보통 무해하지만 약 1세기에 한 번 정도 태양은 심수를 부립니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전하를 띤 입자 구름을 지구를 향해 직접 방출합니다. 그 구름이 충돌하면 전도성 있는 모든 것, 즉 전력선과 파이프라인의 전류를 유도합니다. 1859년에는 유일하게 취약한 기술이 전신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체 전력망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진짜 피해는 변압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변전소에 있는 거대한 장치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맞춤 제작되며 엄청나게 비싸고 제조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충분히 강한 지작이 폭풍은 그것들을 대량으로 고장 낼 수 있습니다. 변압기를 잃으면 전력망을 잃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이 아니라 몇 년 동안입니다. 왜냐하면 전력 없이는 대체 변압기를 제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능하는 물류 네트워크 없이는 그것들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전력이 없다는 것은 물펌프, 통신, 냉장, 난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생활이 의존하는 모든 것이 멈춥니다. 몇 주 안에 도시 중심부는 거주 불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은 농촌 지역으로 도피하지만 기계화된 농업 없이는 식량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2012년 태양 폭풍은 지구를 겨우 9일 차이로 비켜갔습니다. 나사는 그것이 2조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복구하는데 4년에서 10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복구는 인프라와 사회 질서를 전제로 합니다. 이 모델에서 태양은 문명을 끝낼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된 순간에 딸꾹질을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요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위협, 세상이 끝날 수 있는 10가지 방법,
또는 적어도 이전과는 거의 닮지 않은 정도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우주사고, 기술적 오만,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자연의 무관심, 공통된 주제는 취약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태양이 제 기능을 하고 기후가 협조하며 우리의 기술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기이며 우리는 80억 명의 생명으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중 일부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 안전을 개선하고 생물학 연구를 규제하며 사이버 공격과 태양 폭풍에 대비하여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이나 초화상과 같은 다른 것들은 그저 우리를 비켜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계획이 아니며 인식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위협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의 회복력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10가지 이론적인 실존적 위험 중 인류가 가장 대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설적인 시나리오가 당신을 밤잠 못 이루게 합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장 곤란에 처할지 논쟁해 봅시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확률은 우리가 영원히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재앙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닥쳤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궁금해라는 또 다른 멸종된 종이 될까요? 칼날 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위협들이 우리 문명의 안정성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종종 숨겨져 있는 위험과 역사를 밝히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미지의 세계로의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시작됩니다.